저 세 팀 삼성, 기아, SSG. 일단 가장 의외인 팀은 기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과 SSG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팀이잖아요. 둘 다. 네, 삼성하고 SSG는.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OPS 팀이고, 네. SSG는 완전 투수의 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은 SSG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근데 또 모르겠어요. 결과 어떻게 될지. 자, 뭐 지난 주말 3연전, 뭐 주중 3연전에서는 위닝을 SS 상대로 가져갔고 이 삼성이, 그리고 이제 KT 상대로는 루징을 해서 사실 승부는 그냥 딱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똔똔을 맞췄지만, 네. 하지만 삼성이 전반기를 마칠 때 모습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경기가 이길 때는 깔끔하다. 네, 깔끔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좀 뭐 이것저것 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반에 득점이 딱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선발 투수도 이닝 소화돼주고 타자들 네. 거기서 뭐 추가점 도망가는 점수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확실하게 딱 이제 딱 잡아주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냥 스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스킬을 쓰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고 중간대로 그냥 잘 넘어가는. 되는 날은 되고. 네, 근데 큰 변수 없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삼성 라이온즈가 가지고 있는 그 공격 쪽에서의 이런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뭐 돋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기는 경기 속에서는 이긴다. 그리고 또 이겨야 하는 경기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순위권보다는 이 낮은 쪽에 있는 팀 확실히 잡고 우리 팀 본인의 팀들보다 높은 순위 있는 선수들 팀에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 네. 무엇보다 삼성이 또 이 8월부터 또 힘을 내잖아요. 더워질 이제 그런 것들에 때마다. 기대도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SG는 어떤가요? SSG는 타격이 너무 좀 약하죠. 이번 대전에서 한화하고 할 때는 특히 유현진 상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일요일에 이제 최정이 홈런 2개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긍정 포인트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상대가 볼 때는 위압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작년에도 최정하고 에레디아 2명이 견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정하고 에레디아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부진했기 때문에 네네. 팀 타격이 터지지가 않는 건데, 결국 최정이 이제 일요일은 좋았을 때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디아가 이제 얼마나 해주느냐. 결국 둘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마운드야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큰 흠을 잡기는 어렵고. 마운드는 좋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타선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근데 저는요,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 중에서 조병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병현이. 네, 지금 각 구단 마무리 투수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혜영하고 네. 김원중하고 네. 작년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지금 다 떨어졌고 박영현은 역시 조금 많이 던진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거기 덧붙이면 SSG 투수 운영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이닝에 한 명인데 주자가 있는 상황이 웬만하면 내보내잖아요. 노경은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키포인트가 노경은이 돼주고 뒤에 이로운부터 조병현까지 연결고리에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1.1이닝 투구를 안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노경은 나와서 뭐 그 위기 상황 불 끄고 뒤에 이제 이로운 내보내고 조병현 나오고 너무나 깔끔한 운영이 돼버리니까 제가 또 놀란 거는 선수들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코치님 저 3연투도 괜찮으니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경기 나가면 한 이닝만 맡기니까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조병현 선수가 시즌 내내 꾸준하게 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다른 팀들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지점이 분명히 있네요. 저는 10개 구단에서 지금 투수 운영, 불펜 운영을 가장 좀 잘하고 있는 팀이 SSG하고 LG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LG 말씀드렸던 3연투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후반을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느낌이 들고 SSG도 이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몇몇 팀들은 이게 2이닝 마무리도 하고 네. 이런 게 좀 과거에는 없었던 게 좀 있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1.1이닝이 거의 맥스라고 생각했는데 1.2이닝도 하니까 네. 요새는 이렇게 하면 후반에 퍼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롯데가 있죠.
네, 하여튼 네. 몇몇 팀 더 있습니다. 네, 명이 됐어요. 네. 네. 그 하긴 이제 저는 뭐 전 경기를 막 다 보지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기록지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제 그 기록 사이트에 들어간 거 그러면은 투수단 이렇게 쭉 긴 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야구는 안 했지만 그 투수가 불펜 투수 혹사 논란이 있을 때 멀티 이닝하고 네, 3연투하고 네. 이 둘을 놓고 왔을 때 저는 멀티 이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연투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 이게 뭐 불펜에서 사실 이제 한 이닝을 책임지거나 그렇게 되면 연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불펜에서 한 번 풀 때 10개 던지고 나가서 시합 나가거든요, 경기를 대부분. 네네. 근데 이제 멀티닝 소화하게 되면은 멀티닝 나가기 전에 그 8회 투아웃이 됐던 나가게 되면 8을 풀잖아요. 15개 풀고 그리고 이닝 종료가 되잖아요. 긴장이 다 풀린 상태에서 다시 또 15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벌써 이 30개를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축척이 되는 순간 연투가 2연투가 되면은 이미 이 투구수는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뭐 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LG하고 SSG에서 가장 잘하는 게 그 코치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감독에게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2연투를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옆에 있는 투수, 서브에 있는 투수들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좀 더 연출하겠습니다라는 네. 것들이 최근에 이제 확실히 이 표면지상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지점들은 이제 여름이 끝나갈지 여름 끝자락에 진짜 아마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클지는 한번 지켜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순위표에서 조금 밑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NC입니다. NC가 여전히 5할 승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위치하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 약간 한 끗이 모자란 느낌? 근데 전력 자체가 네.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NC를 조금 하이팀으로 놓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전력이 그렇게 높은 전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NC가 올해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5할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금도 5할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되게 잘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렇게 막 압도적인 선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보면은 선수층도 그렇게 두터운 것 같지도 않으면서 좀 잘 끌고 가고 있다. 네. 예,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NC 보면서 위원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살림도 아닌 없는 살림도 네. 아닌 네. 근데도 정말 꾸준하게 선수들, 감독들, 코칭 스태프들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는 잘하고 있다. 근데 조금 저는 이제 현장 중계를 가서 보면 확실히 마운드가 조금 네. 약한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따졌을 때 싸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레이드로 이 매물이 나온 선수들도 트레이드도 되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사실 이제 가장 기대를 모았던 투수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류진욱 선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뭐 임정호 선수도 그렇고 김영규 선수도 그렇고 좌투수에서 기대했던 선수들 또 우투수 쪽에서도 기대를 모을 수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다 체력적으로 부담되고 경기 초반에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임밸류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계속 이 선발 나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타석에서 해야 되니까 지난달에 가서 봤는데 배트 그 돌리는 스피드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잘 해줘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짧은 시간에 어린 선수들이 자리는 굉장히 잘 잡은 팀이 NC당이었어요. 네네. 김희집도 그렇고 김주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이제 운영을 가져가냐, 백업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꾸려가느냐, 또 마운드 특히 선발진에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두산과 키움이 자리하고 있는데 두산이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적 자체도 그렇고 특히나 경기 내용 면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동현 해설님이 지난주에 두산 경기 쭉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현장에서 본 느낌 어떻습니까? 두산 베어스 야구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젊어졌어요. 단시간에 젊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수들이 흔히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하는 말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야구해라. 이 야구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구단은 뭐 최근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두산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두산만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그런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무서운 거 없이 전력 질주, 과감함, 정말 뭐 집중력 모든 게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팀이 사실 두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내야 자원 키스톤 원비 지금 다 이유찬부터 오명진 또 3루에 박준순 지금 1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두고 있지만 만약 김민석이 많이 자리를 잡아준다 공격적에서 좀 활로를 펼쳐주면 그렇게 되면 내야는 엄청 젊어지거든요. 거기에 양의지가 버티고 있죠. 네. 또 김기현이라는 또 백업 포수가 성장하고 있죠. 또 외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역할을 해주는 이 고창급 선수들이 해주고 있죠. 정말 강해졌더라고요. 두산 베어스가 왜 지금 9위에 있지? 저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시즌 시작했으면 네. 아마 9위는 아닐 것이다. 최소한.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주자가 1루에 나가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감독이 굳이 사인을 내지 않아도 뛴다? 근데 1, 2루가 비어있다? 그러면 밀어치려고 하고 또 어제 조수생 같은 경우에는 번트 자세가 나왔었는데 1, 3루가 압박을 하니까 그 공간을 뚫어내기 위해서 페이크 번트를 해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된 팀이 지금 두산 베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조성환 감독 대행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팬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선수들 적극적으로 기용했는데 근데 그 환호의 의미가 우리 두산 살아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이번 시즌 좀 힘드니까 이제부터라도 캐내보자. 나중을 보고 하자였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젊은 선수들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 빨리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동현 위원은 되게 좀 두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되게 조금 되게 정색하시면서 네. 깜짝 놀랐네요. 완전 틀렸다고. 지금 소름 돋아. 너의 말을 완전히 틀렸어. 라고 이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구단 입장에서. 구단 입장에서. 이건 지금 이제 현장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네. 구단 입장에서는 두산이 되게 애매한 지금 위치예요. 이게 지금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노선은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이다. 네. 10이 넘었는데 그것도 아주 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2020년에 9위를 해봤잖아요. SK 때. 이 9위가 실제로 저는 그 당시에 9위를 할 때 빨리 내년 모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차라리. 현장에서는 1승 1승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왕 이거 9위면은 5강 못 간다. 빨리 젊은 선수를 기용하고 내년을 준비를 해야 맞는데 지금 두산이 지금 후반기 들어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지금 올해만 야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두산은 한 번은 이렇게 조금 큰 변화, 선수단의 큰 변화를 할 시점이 분명히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FA로 뭐 양석환이나 김재환이나 이런 선수를 되게 좀 잔류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좀 좋을 때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진하죠. 네, 부진하죠. 근데 지금 두산이 지금 젊은 선수를 과감하게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두산이 제가 예전에 두산이 무서웠던 건 수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명진, 뭐 이유찬, 박준순 여기가 저는 되게 불안하게 보여요. 수비가. 그러니까 이건 리빌딩 모드다. 네. 사실 그러니까 두산이 그 강점이 있었던 거는 김재호, 허경민, 뭐 예전에 뭐 오재원이든 고영민, 뭐 고영민, 최주환도 있고 이럴 때 두산 내야가 누가 한 명이 키를 잡아야 되거든요. 내야는 세칸이든 숏이든 누가 한 명이 이제 좀 키를 잡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LG하고 두산의 확연한 차이는 수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가 지난주가 그 5승을 했던 거는 다시 또 수비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또 LG가 수비까지 또 좀 무너지는 거. 롯데를 제물로 살아났죠. 예. 와, 수비 진짜 잘하더라고요. 오. 병살만 5개? 그러니까 그 두산 경기에 그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마지막 타고 그 3루수 구본혁 선수가 불펜에서 구고는 이야. 사실 그 정도는 메이저리급 그 수비 같아요. 그날 제가 현장 중계 갔잖아요. 네. 어우 닭살이. 네. 근데 그거 멘트를 세게 쳤다고. LG가 이겨서 좋냐고. 오해받을 만하죠. 근데
네. 저는 두산 베어스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 시즌 지금 젊어진 내야진이잖아요. 근데 그 젊어진 내야진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떤 사람 하나가 키플레이어가 돼가지고는 내야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같이 보듬어주고 그 플레이 이후에 나오는 병살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에서 특히나 두산전 제가 중계를 하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실책을 했는데 그 실책을 보듬어주는 병살 플레이를 뭐 3루수 박준수 선수가 어렵게 잡아서 2루 송구를 어렵게 했는데 오명진이 너무 쉽게 1루에다 정확히 던져주고 그래서 뭔가 서로 좀 이렇게 응집력이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지지 않고 있었나?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건 리빌딩 모드냐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모드면 저는 불펜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를 이렇게 완전히 세대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바라보는 포석을 하는 게 맞는데 또 1승 1승을 하기 위해서 불펜은 또 좀 되게 좀 경고하게 쓴다. 예,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저 또 거기 제가 왜 두산에 반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지금 이번 시리즈 내내 운영을 할 때 보니까요. 내년 시즌 데뷔를 분명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무너져 있었잖아요. 막 이영하 또 사실 이제 최원준이 지금 불펜 들어오긴 했는데 최원준이 이제 FA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선발도 가능하고 불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불펜에서 지금 어찌됐건 더 안정적이거든요. 또 이닝을 1이닝 이상도 던져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박신지도 그렇고 박지욱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 이미 교통정리를 하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주영 코치도 가장 이제 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주자가 있는 상황에 승계주자 시점률을 어떤 선수가 낮은지 땅볼을 잡아내는 유형인데 그 선수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맡겨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두산 베어스의 불펜 운영이 내년에 대비한 또 내년에 확실한 마무리를 찾기 위한 또 내년에 확실한 7, 8, 9회를 막을 수 있는 투수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운영이 좀 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당장 1승 그리고 뭐 교체 이후에 흔히들 말하는 승률 좀 챙기기를 넘어서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닝이 한 네. 이닝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0.2이닝, 0.1이닝 경기가 이번 시리즈 좀 있었고 이제 그런 운영들을 하면서 선수 개개인에게 좀 맞는 색깔을 찾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